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원주에 위치한 원주지방환경청입니다. 오늘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특별한 토크쇼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특별한 토크쇼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원주지방환경청의 모든 정보를 낱낱이 파헤치는 국민들의 궁금함을 해소해줄 토크쇼. 원주지방환경청의 토크쇼 원추를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원주지방환경청 특별 토크쇼 원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아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원주지방환경청의 공무원분들 모셔봤는데요. 네, 각자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이정준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에서 근무하는 이혜슬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두희 주무관입니다. 정말 특별한 토크쇼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에 관련된 키워드로 오늘 토크쇼 설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주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머릿속에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수소 자동차가 생각이 나는데요. 조금 아쉬운 거는 수소 자동차 모델이 아직 한 대밖에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수소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수소 자동차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수소 충전소 설치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2020년 12월에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발표하였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하는 탄소원과 그다음에 흡수하는 탄소원을 합쳐서 0으로 만들자는 개념입니다. 물론 흡수해야 되는 탄소도 중요를 하겠지만 배출하는 탄소원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에 13.5%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무공해 차인 수소차의 전환은 필수적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 설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해가 없는 무공해차. 그러면 수소 충전소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수소차와 수소 충전소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대기오염 물질,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게 가장 크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수소 충전소 위험하지는 않은가요? 수소 충전소에 대한 위험성은 이제 잠재적인 이미지가 당연히 있고요. 다만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일단 구축 전반적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안전장치가 들어가고요. 당연히 화재 사전 예방 차단, 폭발성 사전 차단 이런 장치가 다 들어가고 또 국내 최고 기술자들이 모인 가스안전공사에서 수소 충전소를 구축한 뒤에 이것이 운영되려면 완성검사라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통과가 돼야지 수소 충전소를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때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일단 수소 충전소 건축 관리 이제 전반적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부지 선정부터 해서 인허가, 그다음에 건축 토목, 그다음에 설비 설치, 그다음에 완성 검사, 운영 단계로 이어지는데요. 기초 자재에 좀 수급이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 장비가 활성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수소 충전소 지금도 계속해서 구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 수소 충전소를 건축하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전반적인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 공유거든요. 그때그때 만약에 공정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나가면서 이런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현장에 나가면 또 다릅니다.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계속 하면서 현장의 사항을 파악하고 그런 사항을 빠르게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네, 오늘 수소 충전소와 또 무공해차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은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아직 모르는 구독자분들에게 홍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소차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차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또는 대미세먼지와 같은 기상이변
그다음에 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 선언에 의해서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미래의 준비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전환은 매우 필수적인 사항이고 그 수소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가스안전공사에서 굉장히 안정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수소 충전소가 위험 시설이 아닌 친환경적이고 편의적인 시설로 인식되길 바랍니다. 네, 수소 충전소와 무공해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한강 상류 물 문제입니다. 한강 물 문제라는 말이 서울에 조금 더 익숙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한강 하면 서울이니까 사실 한강 상류 물 문제가 원주지방환경청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한강의 발원지는 강원도에 있잖아요. 그 한강 상류 지역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가 오게 되면 흙탕물이 발생되는 걸 우려되는 지역을 비점 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비점 오염원.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신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점 오염원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점 오염원이 있고요. 비점 오염원이 있는데요. 점 오염원은 공장, 가정 이렇게 배출 지점이 명확하고 관거를 통해서 집중 처리할 수 있는 오염원을 이야기하고요. 비점 오염원은 도로, 경작지, 나대지, 임야들처럼 그 배출 지점이 명확하지 않고 빗물과 함께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배출되는 오염원을 얘기하는데요. 그 비점 오염원은 배출 지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럼 한강 상류에는 몇 개의 비점 오염원 관리 지역이 있는 건가요? 전국에 16개의 비점 오염원 관리 지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 6개 지역이 한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개 지역은 그 고랭지밭이 대부분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흙탕물로 인한 피해가 더 큰 실정입니다. 고랭지밭을 정비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 정비 사업 추진 배경과 함께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2007년에 소양강 때문에 큰 흙탕물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비점 오염 저감 대책을 추진했는데요. 한강의 흙탕물은 계속 빈번히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환경청에서는 그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서 예전엔 사후 관리를 하던 거를 이제 발생원 관리로 좀 바꿨습니다. 발생원 중에 대표적인 게 고랭지밭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랭지밭을 경사도를 완화해서 흙탕물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고랭지밭에서 할 수 있는 비점 오염원 저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원주청에서 하고 있는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경사도 된 밭을 완화시켜서 계단식 밭을 조성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양파망을 이용해서 도랑댐을 만들어서 그 흙탕물을 저감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9년부터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계단식 밭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평창에 2개소, 홍천에 3개소, 총 5개소에 걸쳐서 계단식 밭 조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고랭지밭 경사도를 완화를 하면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그 계단식 밭을 조성하면서 흙탕물은 87.8%가 저감이 됐고요. 그리고 객토라든가 그리고 일손 저감, 비료 사용도 줄어들어서 농가 소득도 2.3배 향상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흙탕물도 저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경사도가 심한 밭을 계단식 밭으로 조성하고 같이 이제 진행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점 오염 관리 연구 지원 센터라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작년부터 원주지방환경청 내에 비점 오염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서요. 주민들과 소통, 그리고 고랭지밭의 휴경 권고, 그리고 다른 각종 저감 사업,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경사도 된 밭을 계단식 밭으로 조성하는 사업, 이런 홍보들을 하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비점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파만 지원 사업은 그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저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파망에다가 흙이나 자갈들을 넣어서 그 도랑 쪽에 놓게 되면 그 도랑으로 물이 쓸려 내려갈 때 도랑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흙탕물 내려가는 것을 좀 저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500개소 정도의 지금 양파망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벌써 토크쇼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이 세 번째 키워드는요. 자연 경관입니다. 네, 자연 경관하면 이제 본인들의 추억과 함께 자연 경관을 떠오르게 되는데, 자연 경관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된 이유가 조금 궁금해지거든요. 원주지방환경청은 그 강원도가 관할 지역인데요. 강원도는 그 전국에 있는 그 모든 지자체 중에서 면적 대비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강원도는 산도 많고 경관도 뛰어난 지역이 많아서 보호지역도 5개나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호지역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호지역 5곳, 어떤 곳들이 있나요? 네, 보호지역에는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이 있는데요. 생태경관 보전지역에는 동강유역과 하시동 안인사구가 있고 습지보호지역에는 대암산 용늪, 한반도 습지, 그리고 작년에 새롭게 지정된 철원 용양보 습지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신 부분 중에서 생태경관 보전지역 그리고 습지보호지역 서로 다른 건가요? 네, 일단 서로 법이 다릅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그리고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어떤 습지가 특별하게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거나 보전할 가치가 있으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습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자연이 원시성을 잘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거나 경관이 빼어나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보호지역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건가요? 네, 보호지역에는 다양한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혹시 황금박쥐라고 들어보셨나요? 동강에는 황금박쥐라고 불리는 붉은 박쥐와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동 안인사고에는 삭과 황조롱이 같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지역 선정 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보호지역으로 선정되고 나면 생물종이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해지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출연하지 않던 멸종위기종도 새롭게 출연하기도 하고요. 또 주민분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환경 감수성이 예민해지셔서 지역의 환경 보호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보호지역 있을까요? 동강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가장 규모가 큰데요. 동강은 정선에서 시작해서 평창 그리고 영월까지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동강유역도 그 3개의 군을 모두 아우르면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습지 중에서 특히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철원 용양보 습지가 있는데요. 비무장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서 보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보호지역마다 자연환경 해설사와 주민감시원을 두고 있는데요. 자연환경 해설사는 보호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시고, 주민감시원은 주민들이 직접 선발되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호지역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야생 동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 밀렵 행위를 단속하고 또 외래종들을 제거하는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호지역은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는데요. 보호지역을 보전하면서 한편으로는 개발도 하고 주민분들의 삶의 질도 만족시키고 관광객들의 어떤 만족도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균형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 3가지 키워드와 함께 3분의 주무관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토크쇼 진행해봤는데요. 다들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 이런 환경적인 노력들이 지금 당장 효과를 볼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점점 더 커져서 미래에서는 크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분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 환경을 지키는 일에 같이 노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연, 이 자연의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 또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처럼요. 이 국가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노력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주지방환경청의 토크쇼 원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안녕.